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아침마다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신가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한 달 안에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놀라운 효과를 본 방법인데요. 97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제 할머니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병원비 수백만 원 아끼고 약도 끊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집에 이것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 열어보세요. 채소 칸 구석에 쭈글쭈글한 생강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생강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한 가지 비법으로 만들면 효능이 일반 생강보다 10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저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의사인 제가 직접 의학적으로 검증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요, 99%의 사람들이 생강을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병원비 아끼실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 쉽게 저장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생강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생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생강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찐 생강 비법으로 만들면 일반 생강보다 효능이 10배는 더 강력해집니다. 이건 제 할머니께서 평생 건강하게 사신 비결이기도 했고요. 제가 의학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특별한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이 왜 이렇게 몸에 좋은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생강하면 그냥 몸에 좋다더라 정도로만 아시는데 의학적으로 정확히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고 드셔야 더 효과적이거든요. 생강의 핵심 성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저롤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무릎이 시리고 아프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통증이 4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는 쇼가올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시킬 때 더욱 풍부해지는 성분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겨울만 되면 동상 걸릴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 이 쇼가올 성분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잘 돌게 만들어주거든요. 셋째는 진저디온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은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후에 더부룩하신 분들, 가스가 차서 불편하신 분들, 속이 더부룩해서 밥맛이 없으신 분들한테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강을 그냥 생으로 드시면 이런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강은 매운맛이 너무 강해서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또 생강의 섬유질이 단단해서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할머니께서는 항상 생강을 쪄서 드셨어요. 생강을 쪄서 먹으면 첫째, 매운맛이 부드러워져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둘째, 쪄내는 과정에서 진저롤이 쇼가올로 전환되면서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셋째, 생강의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몸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생강을 쪄서 먹었을 때와 생으로 먹었을 때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찐 생강을 먹은 그룹이 체온 상승 효과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소화 개선 효과도 훨씬 뛰어났고요.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께 생강을 추천드릴 때도 항상 꼭 쪄서 드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효과를 절반도 못 보시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한테 생강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체온이 낮아지는데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도 취약해지는 거예요. 찐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체온을 올려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혈액순환까지 개선되니까 정말 일석삼조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신 비결이 바로 이 찐 생강이었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시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으셨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생강을 드시면 병원비 아끼고 건강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찐 생강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생강을 제대로 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대충 하시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예요. 생강은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채소입니다. 그래서 흙이나 미세한 오염물질이 표면에 많이 묻어 있어요. 그냥 물로 대충 헹구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생강 껍질의 주름진 부분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세요. 먼저 큰 볼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생강을 넣습니다. 생강은 한 번에 500g에서 1kg 정도 준비하시면 좋아요. 너무 적게 하면 자주 만들어야 해서 번거롭고 너무 많이 하면 보관이 어려우니까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볼에 생강을 넣었으면 이제 천일염 2큰술을 넣어주세요. 왜 천일염이냐고요? 천일염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살균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생강 표면의 오염물질을 빼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1큰술을 넣어주세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서 산성 오염물질이나 농약 잔류물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생강들이 농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베이킹소다로 한 번 더 세척해주는 게 안전해요. 이제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생강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고 너무 찬 물은 오염물질 제거 효과가 떨어지니까 미지근한 물이 딱 좋습니다. 물은 생강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부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담가두세요. 이 시간 동안 소금과 베이킹소다가 생강 표면의 오염물질을 불려내고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15분이 지났으면 이제 솔로 문질러서 씻어주세요. 저는 주방용 솔을 사용하는데 칫솔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생강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주름이 많잖아요. 그 틈새를 솔로 꼼꼼하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생강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솔로 문지르면서 흐르는 물에 2-3번 정도 헹궈주시면 됩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생강 껍질 벗겨야 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절대 벗기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생강 껍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생강 껍질을 생강피라고 부르는데 생강 속살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 속살은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성질이 강한데 생강 껍질은 오히려 열을 식혀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껍질 벗겨야 더 따뜻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균형이 중요해요. 생강만 먹으면 너무 뜨거워져서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껍질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에 딱 맞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생강 껍질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영양소가 가장 밀집되어 있어요. 사과도 껍질째 먹으라고 하잖아요.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생강 드실 때 항상 껍질째 드세요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우니까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깨끗하게 씻은 생강은 이제 채반이나 키친타월 위에 올려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물기가 많으면 찔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 말릴 때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키친타월로 톡톡 두드려서 표면에 물기를 닦아주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연 건조시켜 주세요. 급하시면 선풍기 바람을 쐬어 주셔도 좋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생강찌기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일반 생강을 슈퍼 생강으로 만드는 마법의 시간이에요. 먼저 찜기를 준비해 주세요. 집에 찜기가 없으시면 냄비에 물 넣고 그 위에 접시를 올려서 간이 찜기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전기 찜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걸 사용하셔도 좋고요. 찜기 바닥에 물을 넉넉히 부어주세요. 찌는 동안 물이 다 증발해버리면 찜기가 탈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 찜기 높이의 3분의 1 정도까지 물을 채우시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찜기 위에 생강을 올려주세요. 생강을 올릴 때는 서로 겹치지 않게 한 겹으로 펼쳐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겹쳐 있으면 골고루 익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불 조절입니다. 센 불로 찌면 안 됩니다. 센 불로 찌면 생강 표면만 빨리 익고 속은 덜 익어서 영양소가 제대로 전환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증기는 일부 영양소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약한 불로 찌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딱 맞는 불 세기는 중약불입니다. 가스레인지 기준으로 5단계 중 2단계 정도, 김이 스르륵 올라오는 정도의 세기가 적당해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찌시면 됩니다. 생강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손가락 두께 정도의 생강이면 10분, 손목 두께 정도로 굵은 생강이면 15분 정도 찌시면 딱 좋습니다. 어떻게 다 익었는지 알 수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부드럽게 들어가면 된 겁니다. 생강 특유의 단단함은 남아있대 억지로 힘을 줘야 들어가는 정도는 아니어야 해요. 이 찌는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이 열을 받으면서 쇼가올로 변환됩니다. 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바로 체온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핵심 성분이에요. 생강에는 이 쇼가올이 거의 없는데 찌거나 말리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둘째, 생강의 섬유질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강은 섬유질이 질겨서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어려운데 찌면 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셋째, 생강 특유의 자극적인 매운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생강 드시면 속이 쓰리고 불편하실 수 있는데 찐 생강은 훨씬 순해져서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찌는 동안 생강향이 집안 가득 퍼질 거예요. 이 향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생강의 향 성분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생강 찌는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자주 들어요.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생강향을 사용하는데 우울감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분 후 생강이 다 쪄졌으면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주세요.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오니까 조심하시고요. 한 김 식힌 다음에 생강을 꺼내주세요. 뜨거울 때 만지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젓가락이나 집게를 사용해서 조심조심 꺼내서 접시나 채반에 올려주세요. 이제 찐 생강을 완전히 식혀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수분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최소 1~2시간 여유 있으시면 3~4시간 정도 완전히 식혀주세요. 자, 이제 식힌 생강을 건조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도 정말 중요한데요. 건조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보관 기간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식은 생강을 얇게 썰어주세요. 두께는 2에서 3m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 먹을 때도 질기거든요. 반대로 너무 얇게 썰면 바스러지기 쉽고 영양소가 날아갈 수 있어요. 칼로 써시면 되는데 칼질이 불편하시면 슬라이서 같은 도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슬라이서 사용하실 때는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생강을 썰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강의 섬유 방향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섬유 방향과 수직으로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먹을 때 덜 질기고 부드러워요. 이제 썬 생강을 말려야 하는데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햇볕에 말리기. 이게 제일 전통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채반이나 큰 접시에 생강을 겹치지 않게 펼쳐놓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내놓으세요. 햇볕의 자외선이 살균 효과도 있고 자연 건조가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해 주거든요. 다만 요즘 같은 시대에 햇볕 건조가 쉽지 않죠. 미세먼지도 걱정되고 날씨가 흐린 날도 많고. 그래서 햇볕에 말리실 때는 꼭 망사나 얇은 천을 덮어주세요. 먼지나 벌레가 앉는 걸 막아줍니다. 햇볕이 강한 날씨라면 2, 3일이면 바짝 마르는데 날씨가 흐리면 일주일도 걸릴 수 있어요. 매일 한두 번씩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마르게 해주시고요. 완전히 마른 생강은 손으로 구부려 보면 뚝 부러집니다. 아직 말랑말랑하거나 구부러지면 덜 마른 거예요. 완전히 바싹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식품 건조기 사용하기. 요즘 식품 건조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생강 말리기에 정말 편리합니다. 온도는 50에서 60도 정도로 설정하시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말리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60도를 넘지 않게 주의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열어서 확인해 보시고 생강 위치도 바꿔주시면 더 골고루 잘 마릅니다. 식품 건조기의 장점은 일정한 온도와 바람으로 말려주니까 실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날씨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세 번째,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사용하기. 식품 건조기가 없으시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조금 까다로워요. 오븐은 가장 낮은 온도인 50에서 60도로 설정하시고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말려주세요. 완전히 닫으면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제대로 마르지 않거든요. 에어프라이어는 60도에 30분씩 돌리고 중간에 꺼내서 식히고 다시 30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해요. 한 번에 오래 돌리면 타거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완전히 바짝 마른 게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 마른 생강은 색깔이 진한 황갈색으로 변하고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하고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한 조각을 깨물어 봤을 때 바삭하게 부서지면 완벽하게 마른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좋은데요. 제 할머니는 한 단계를 더 거치셨어요. 바로 식초와 설탕에 절이는 방법입니다. 말린 생강을 깨끗하게 소독한 유리병에 담고 거기에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생강이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이나 꿀을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율은 식초 1컵에 설탕 3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첫째, 보관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냥 말린 생강은 습기를 먹으면 금방 상하는데 식초에 절이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해요. 둘째, 식초의 초산 성분이 생강의 효능을 더욱 높여줍니다. 초산도 혈당 조절에 좋고 소화를 돕는 성분이거든요. 생강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셋째,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먹기 편해집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이 식초와 설탕으로 중화되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되거든요. 간식처럼 먹기도 좋고 차로 우려 먹기도 좋습니다. 식초에 절인 생강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강이 식초를 충분히 흡수해서 맛이 배어들어요. 그때부터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든 찐 생강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1컵과 함께 찐 생강 2-3조각을 드세요. 왜 아침이냐고요? 우리 몸은 아침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시작됩니다. 이때 생강을 먹으면 하루 종일 체온이 올라가 있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유지돼요. 면역 세포들도 활성화되고요. 반대로 저녁에 드시면 체온이 올라가서 잠을 설칠 수 있어요. 특히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저녁에 생강 드시면 안 됩니다. 찐 생강 2-3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생강차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 찐 생강 2-3조각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5분 정도 우려내세요. 여기에 대추 2-3개, 꿀 1스푼을 넣으면 정말 맛있는 생강차가 완성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 생강차 드시면 손발 끝까지
따뜻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정말 좋고요. 생강우유로 만드는 방법. 우유 한 컵을 데우고 거기에 찐 생강가루를 반 스푼 정도 넣으세요. 꿀이나 계피가루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이 생강우유는 특히 수면에 도움이 되는데요. 저녁 9시쯤 드시면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 생강을 갈아서 고기 요리할 때 넣으시면 누린내도 잡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생선 요리에도 정말 좋고요. 국물 요리에 생강 몇 조각 넣고 끓이시면 국물 맛이 깊어지면서 몸도 따뜻해집니다. 특히 미역국, 북어국, 추어탕 같은 데 넣으면 궁합이 딱 맞아요. 이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분 중에 67세 김순자 씨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손발 저림과 혈액순환 장애로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겨울만 되면 손발이 파랗게 변하고 저리고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병원에서 혈액순환 개선제도 처방받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찐 생강요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래요. 한 달 후에는 겨울인데도 양말 벗고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 62세 박영희 씨는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제를 달고 사셨죠. 이분한테도 찐 생강을 추천드렸는데 3주 만에 소화제를 끊으셨어요. 지금은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신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자주 듣는 효과들을 정리해드리면 1. 손발 냉증 개선 2. 3주면 효과 나타남 2. 소화기능 개선 1. 2주면 느낄 수 있음 3. 면역력 강화 감기 횟수가 확 줄어든 4. 관절통 완화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시면 통증 감소 5. 혈당 조절 당뇨 환자분들 혈당 안정화 6. 콜레스테롤 개선 3개월 이상 드시면 수치 개선 7. 항암 효과 암 예방에 도움 치료 목적은 아닌 8. 치매 예방 뇌 혈액순환 개선으로 도움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죠.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1. 몸에 열이 많으신 분 얼굴이 붉고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적게 드세요. 2.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있으신 분 생강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3. 혈액응고 장애나 출혈 질환 있으신 분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어요. 4.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 약과 상호작용 가능성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임신 중이신 분 소량은 괜찮지만 과량 섭취는 피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하루 2-3조각 많아야 5조각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설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찐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먹는다고 기적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최소 한 달은 드셔보세요. 그럼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97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비결,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추천드려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건강 챙기세요. 만드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한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좋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건강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